이 미정계수에서 가장 큰 특징은 수렴한다는 거를 알고 있을 때야.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결론이 나온 거야. 그럼 니네 지금 방금까지 푼 문제는 봐봐. 뭐 무슨 꼴 해서 문제를 풀어온 거잖아. 문제가 주고 결과를 내는 거잖아. 계속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최고차의 개수를 봐서 3이야. 뭐 0분의 0꼴에서 인수분해해서 계산해봤더니 7이 나왔어.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고 미정계수는 어떤 거냐면 결론을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미리 결론을 미리 준 거지. 이것을 풀면 어떻게 돼?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그래야지만 딱 보자마자 미정계수인지를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수렴한다는 결론이 미리 나온 거야. 그래 놓고 이 값들을 구해보세요. 이게 미정계수야. 알겠어요? 이렇게 값이 꼭 써있지 않아도 수렴한다는 결론을 알고 있을 때 조건이 일단 결과를 한번 읽어볼게. 뭐냐면 봐봐. 얘가 수렴을 하고 요것만이 조건이 아니고 얘가 수렴을 해. 근데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까이 가. 얘가 수렴을 하는 상태에서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간다면 그런다면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 이게 미정계수의 공식이에요. 이렇게 얘가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간다면 분자도 0으로 가. 거꾸로 봐봐. 얘가 수렴을 하는데 분자가 0으로 간다면 분모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 얘가 일단 수렴을 하는 상태야. 근데 분모가 0으로 간대. 즉 얘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대. 이게 0 플러스냐 0 마이너스는 중요하지 않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 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봐. 얘가 갈 수 있는 것은 무한대로 가는 거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와 뭐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가 0으로 가는 상태에서 무한대로 가면 수렴할 수가 있냐? 답은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 맞죠? 0으로 가는 상태에서 빼기 무한대로 가면 또 무한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아니 부호는 플러스냐 빼기냐 그거는 의미가 없고 어쨌거나 0으로 가는 상태에서 얘하고 얘는 무한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 근데 얘가 베타도 마찬가지잖아. 얘가 0으로 가는 상태에서 베타로 간다면 당연히 또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지. 물론 플러스 무한대 빼기 무한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냥 그거 배제할게. 부호 그냥 무한대로 간다고 할게. 무조건 여봐 0으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 그럼 무한대로 가고 0으로 가는데 빼기 무한대로 무한대로 가고 0으로 가는데 베타로 가. 그럼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럼 수렴을 한다는 결론이 나와 있잖아. 지금 수렴을 한대. 그러면 얘네가 갈 수 있는 건 얘 안 되잖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수렴할 수밖에 없냐. 얘가 0으로 가까이 가야지만 0분의 0꼴이 돼서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서 어떤 값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0으로 가는데 얘가 0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점은 얘가 0으로 가는데 얘가 0으로 간다는 것은 즉 x가 a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x 빼기 a라는 인수를 얘도 그렇고 가지고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간다. 이게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면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간다. 이게 미정계수입니다. 수렴할 때 분모가 0으로 간다면 그렇다면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 이게 미정계수 공식이에요.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극한이 그렇다는 얘기야. 극한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는 얘가 수렴해. 근데 이번에는 분자가 0으로 간대. 분자가 0으로 간대. 보세요. 얘가 0으로 가까이 가. 그럼 여기도 한번 따져볼까? 얘도 무한대로 가봐. 무한대분의 0 하면 어디로 가냐? 0으로 가지. 0으로 가죠. 빼기 무한대분의 0 해도 0으로 가지. 3분의 0 해도 0으로 가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하게 수렴할 때가 조건이 아니야. 단순할 때 수렴할 때가 아니고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 알겠어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 반드시 얘가 0으로 가면 얘네가 이 값들로 가면 무조건 0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무한대분의 0 해도 0으로 가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0을 해도 0으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0을 해도 0으로 가고, 3분의 0을 해도 0으로 가니까 얘가 0이 아닌 뭐 5 이런 값이라면 얘도 무조건 0으로 가서 약분해서 그 값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분자도 0으로 간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참거짓을 물으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틀려 애들이. 봐봐. 얘가 수렴을 해. 요번엔 이거야. 일단 단순하게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단순 계산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 그래서 이제 거의 99%의 문제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일단 수렴하는 걸 알아. 그런데 분모가 지금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죠? 됐어요? 수렴하는 거 알아. 근데 분모가 0으로 가. 그러면 분자만 따로 띄어서 요것만 따로 띄어서 풀었을 때 0으로 간다. 그 얘기야. 수렴하는 걸 알아. 근데 분모가 0으로 가.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간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내가 이렇게 써줄 필요는 없지. 니네도 문제 풀 때 이거 쓸 필요는 없잖아. 분모가 0으로 가. 얘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0으로 간다. 그럼 1로서 바로 풀면 되지.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된 거예요. 분자가 0으로 가. 됐어요? 됐어? 그러면 이거 더 이상 안 풀리잖아. 이거 A하고 B를 모르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항상 미정계에서 그렇게 푼다고 생각해야 돼. 이거 나온 결과에서 미지수 하나를 이제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인수분해를 하면 무조건 뭐를 인수로 가죠? 1. x 빼기 2를 인수로 가죠. 알겠어요? 그걸 무조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플러스 ax b 대신에 지금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빼기 a 빼기 1. 그리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반드시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갖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얘 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ax 빼기를 묶으면 a 플러스 1. 그럼 1 a 플러스 1 여기다 빼기 붙이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이렇게. 만약에 이게 3차 이상이다. 그럼 조리체법으로 풀면 돼. 무조건. 이렇게 x 빼기 1 x 빼기 1 플러스 x 플러스 a 플러스 1 x 빼기 1 리미트 x가 1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약분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입해서 1 넣으면 a 플러스 2는 그게 4다. 그래서 a는 2가 되고 b는 여기다가 2 넣어서 빼기 3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지. 이렇게. 알겠어요? 미정계에서? 수능에는 맨날 이것만 나옵니다. 극한 문제는.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2분의 3 이런 거 잘 안 나와. 그거 2점짜리로 내면 가끔 가다가 진짜 어쩌다가 진짜 2점짜리로 그냥 내지. 그렇게 쉬운 거 안 내. 수능에 맨날 이 미정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정계에서가 그냥 무조건 나와. 이렇게 해서 이거 푸는 거지. 이거 어떻게 되죠? 리미트 x가 4로 갈 때 보세요. 수렴을 해. 근데 이제 풀라고 봤더니 분자가 0으로 가. 얘를 a, b를 몰라. 근데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분모도 0으로 간다. 그럼 아까 같은 걸 왜 0분의 0꼴 그런 거 안 풀지? 그냥 그건 푸는 문제고, 지금은 이 A, B 이런 걸 모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모르잖아. 그잖아? 그랬을 때 이렇게 수렴하면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분모도 0으로 간다. 이렇게.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분모도 0으로 간다. 여기 대입하니까 이거 따로 풀게요. 여기다가.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분모도 0으로 간다. 이거. 루트 4 더하기 A 더하기 B는 0.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쓸 때 이렇게 쓰겠지. B 대신에 넘겨서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A x 빼기 4 이렇게 써놓고 풀겠죠. 문제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0분의 0꼴이니까 유리화해서 이렇게 유리화해서 이렇게 앞에 거의 제곱해서 뒤에 거의 제곱 빼고 x 빼기 4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A 더하기 루트 4 플러스 A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이렇게? 유리해서. 그럼 요게 이제 지워지니까 이렇게 약분되죠? 이렇게 x 빼기 4, x 빼기 4. 됐어요? 요게 a 지워지고 x 빼기 4, x 빼기 4. 이렇게 약분되는 건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4를 넣으면, 여기다 4를 넣으면, 루트 4 더하기 a. 그게 2개 있는 거고, 그게 지금 6이다. 해가지고 풀면 이제 a 나오고, 여기다 넣으면 b 나오겠지. 이렇게.
알겠어요? 일반적인 미정계수 문제는 다 이런 문제예요. 이게 이제 주를 이루는 문제고, 참거짓 문제는 잘 안 나와. 근데 이 참거짓 문제가 약간 애들한테는 이제 어려운 거죠, 훨씬 더. 이 계산 문제는 계속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몇 번 풀다 보면 다 익숙해져요. 이거 한번 맞는지 봐봐. 봐봐. 얘가 수렴을 해. 근데 분자가 0으로 가. 그러면 분모도 0으로 간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 틀리죠? 방과점이 0이 되죠. 0이 될 수 있으니까.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F. 보세요. 봐봐. 얘가 0으로 가. 그럼 얘가 3으로 가도 0으로 가잖아. 그럼 수렴하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는 데는 제한이 없는데, 분자가 0으로 가고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는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다 0이 아닌 숫자를 써준다고,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냥 계산 문제는 그냥 풀면 돼. 알겠어요? 근데 참거짓 문제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고 있어. 이 조건이 있어야지만 얘가 참으로 바뀐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거짓인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이제 t가 되는 거지. 이게 있으면 참이 되는 건데 이게 없으니까 거짓되는 거야. 그다음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쟤는 수렴을 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 근데 그러면 분자가 0으로 간대. 좀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것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0으로 가. 그러면 분자가 0으로 간다 그랬지 분자가 0이란 얘기는 아니잖아. 저게 극한값이 0으로 가는 거지 함수값이 0은 아닙니다. 이거는 극한값이 봐봐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면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값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F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아까는 이거 함수값 같이 풀렸는데 우리가 함수값으로 푼 거 아니에요? 이거 극한값으로 푼 거지. 알겠어요? 가까이 가. 얘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얘가 0으로 가까이 가. 얘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얘가 0으로 가까이 가. 풀 때 이를 대입해서 푼 것은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을 때가 언제야? 연속일 때지. 함수값하고 이렇게 극한값이 같을 때가 연속일 때 말이야. 이렇게 이어져 있을 때 같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반적인 이런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100%다 연속이야. 그러다 보니까 꼭 우리가 문제 풀 때 막 우극한 자극한 같은 거 안 따지고 푸는 이유가 이거 풀 때 그냥 1 넣어가지고 그냥 풀잖아. 함수값처럼. 그 이유가 그냥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완전 똑같으니까 그래. 알겠어요? 네. 이해 갔어 이거? 예진이?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제 이 세 번째 거는 이거야. 얘가 다항함수라고 줬어. 이 다항함수라는 건 뭐야? 연속이라는 뜻이야. 결국에는 뭐냐면 다항함수에서는 함수값이나 극한값이나 둘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수렴을 하는 상태에서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면 분자가 0으로 가까이 간다가 원래는 답인데 다항함수에서는 얘나 얘가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선 참이 되는 거지. 여기선 거짓이지만 똑같은 문제인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잖아. 예진 이해가 안 갔지? 안 갔으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멍하고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해 갔나? 이해가 안 가면 멈춰야 되는데. 어디서 멈춰주면 되지? 어디부터 이해가 안 갔죠? 저거 두 개는 다 이해. 이건 이해가 갔어? 여봐. 이 미정계수의 기본 공식 자체가 이거야. 극한값이 0으로 가면 분모의 극한값이 0으로 가면 분자의 극한값도 0으로 간다. 알겠어요?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 분자의 극한값이 0으로 가면 분모의 극한값이 0으로 간다. 이게 답이야. 함수값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첫 번째 거는 극한값이 0으로 가면 분자의 극한값도 0으로 간다가 돼야 되는데 함수값이 0이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요. 봐. 얘는 0이 아니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됐어요? 얘는 분모의 극한값이 0으로 가면 결과는 그 분자의 극한값이 0으로 간다가 답인데 원래는 얘가 돼야지 맞는 건데 얘가 됐는데도 왜 맞냐 하면
여기 앞에 조건이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있어. 다항함수는 연속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함수야. 모든 다항함수는 이렇게 연속으로 다 이어져 있어. 그러면 함수값하고 A에서의 함수값하고 우극한 자극한 즉 A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하고 같단 말이에요. 연속인 함수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얘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맞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